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투표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주 호남권과 수도권의 투표로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이 후보가 얼마나 득표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가전 3사가 회생 마감시한을 맞아 엇갈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은 파산을 선택했고 다른 두 곳은 회생 절차를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타이거즈가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조금씩 본 궤도에 오르면서 승률 5할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막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광주중앙공원에 해마숲 8개와 마을숲 11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원 정비 사업이 펼쳐지는 등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호남권과 수도권의 투표로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세론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 후보가 얼마나 득표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진행된 충청권과 영남권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이변 없이 압승했습니다. 두 지역 합계 90%에 육박하는 득표를 기록 중인 이 후보는 각각 5%대 득표에 그친 김동연, 김경수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멈춰버린 성장을 복원해야 합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무너진 민생,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남은 경선 일정은 이번 주말 호남권 경선과 다음 날 강원, 제주를 포함한 수도권 경선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과 최대 선거인단의 수도권 표심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민심이 이 후보에 얼마나 많은 지지를 보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2022년과 2024년 전당대회에서 높은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된 이 후보는 호남에서 유독 고전했습니다. 2022년 전당대회 투표율은 광주와 전남북 모두 30%대에 그쳤고 2024년에는 90%를 기록하던 누적 득표율이 광주 전남 경선을 거치며 80%대로 떨어졌습니다. 호남 홀대와 이재명 독주 체제에 대한 지역 민심의 견제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이번 대선 경선을 통해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압도적 지지로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가전 3사가 회생 마감 시한을 맞아 엇갈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위니아전자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은 결국 파산을 선택했고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등 나머지 두 회사는 회생 절차를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가전 3사 중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이 결국 회생 절차 종료 시한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위니아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은 더 이상 M&A를 진행할 조건이 안 된다며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오는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남 산단 공장과 부지 등을 팔아 부채를 청산할 계획인데 체불임금만 35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위니아전자는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실 자산을 털어내고 생산 단가가 싼 해외 공장을 가동할 경우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전 3사 중 김치냉장고 딤체를 생산하는 위니아도 회생 절차 재신청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3일 회생 절차 종료 기한까지 새 주인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광주시와 광주상이 등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회생 기한 연장을 법원에 탄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생 절차 마감에 앞서 엇갈린 선택을 한 대유 위니아 가전 3사.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고 위니아와 위니아전자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타이거즈가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조금씩 본 궤도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챙겼고 승률 5할대 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막 한 달
반등의 물꼬를 튼 기아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1대1로 끌려가던 7회 나성범이 땅볼로 3루에 있던 주자 박찬호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승부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등장한 해결사 최영우. 두산의 바뀐 투수 박신지의 체인지업을 때려 역전타를 만듭니다. 한 점 차의 아슬아슬한 리드 속에서 맞이하게 된 9회. 위스덤의 2루타와 두산의 연이은 실책으로 6대2까지 달아나며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전날 빗속 접전 끝에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며 8대4의 짜릿한 승을 거둔 데 이어 또 한 번 승리를 챙기며 기분 좋은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KT와의 주중 3연전에서도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승률 5할대 진입을 눈앞에 둔 기아. 뭐 어차피 시즌 중반에 몇 번, 3-4번씩 오는 위기 그냥 이번에 처음에 좀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제 팀이 이번 주에 4승 2패 했으니까 이 기회로 이제 선수 개개인 다 같이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빈이 부상 하루 만에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안타를 때려내는 투혼을 보여줬고 박찬호는 무려 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때 뭐 주자 상황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승부, 좀 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재밌는 경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좋은 기억 잘 살려가지고 또 좋은 성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김도영도 오는 23일 퓨처스 출전에 이어 1군 복귀가 예정됨에 따라 팀 전력 상승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를 잇따라 만나는 호랑이 군단. 개막 한 달 반등의 물꼬를 튼 기아가 이 기세를 몰아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제1호 국가도시공원에 도전하는 광주중앙공원에서 대규모 공원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279만 제곱미터로 후보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중앙공원엔 테마숲 8개와 마을숲 11개 등 다양한 규모와 특징을 가진 공원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산책을 즐기는 광주 풍암호수공원은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을 정비하는 겁니다. 현재 최고 수심 6m인 호수는 바닥을 메워 1.5m로 얕게 만들고 정화된 물로만 운영합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이 들어서고 한쪽에는 레저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호수 백사장도 조성됩니다. 풍암호수의 명물 장미원은 규모를 더 키워 이전합니다. 이들을 포함한 8개 테마숲 외에 마을숲도 11개 조성됩니다. 마을숲은 올해 안에 완공해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월 말까지 완공해서 임시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보고자 광주시와 협의해서 미리 한번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한번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이들 공원들이 조성되는 광주 중앙공원의 전체 공원 부지는 27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국가도시공원을 노리는 전국 4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더욱이 공원 부지 소유권이 모두 광주시에 있다는 점에서 1호 국가도시공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내년부터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국가도시공원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하반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호 국가도시공원은 내년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대선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 출사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내 삶을 바꾸는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입니다.
근데 내 삶의 선진국 모두의 나라를 만들려면 왜 꼭 김동연이어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네. 이 어려운 경제 위기와 민생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저 김동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네. 대통령께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네. IMF 국난을 극복하셨습니다. 네. 또 대통령께서 그 일을 하셨을 적에 네. 제가 청와대에서 미래에나마 대통령님 그 IMF 국난 극복 위기에 네. 함께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저 김동연이 가장 그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거 다른 후보들 가령 뭐 이재명 전 대표나 이런 분들보다 왜 더 꼭 김동연이어야 하는지 좀 보충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경제는 네. 말로 하는 거나 공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실천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경험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저 김동연, 또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 위기, 또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로 있었던 경제 위기를 극복한 네. 저 김동연이야말로 이 경제에 있어서 이론과 실지와 경제, 경력, 경륜, 또 글로벌 경험까지 합쳐서 네. 다른 후보와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11주기 추모식에서 사람 사는 세상, 세월호에서 세월호와 함께 답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 사는 세상과 세월호가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사람 사는 세상은 함께 공감하고 네. 공정성을 가지고 포용하는 세상입니다. 네. 세월호가 일어난 지가 지금 11주년이 됐는데 그와 같은 사고의 원인과 그 힘든 분들의 상처를 보다듬어주는 그런 포용이 지금 있지가 않습니다. 또 세월호뿐이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고들 많이 그렇지요. 네. 그런 분들 진심으로 공감하고 또 포용하고 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고 저는 그것이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호남 유권자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호남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 경선판 이대로 가게끔 놔두실 겁니까? 호남이 선택하면 판이 바뀝니다. 저 김동연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 또 더해서 우리 경제 회복과 민생 어려움 확실하게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6일 호남권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주의 한 아동병원 옥상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33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동병원 옥상에서 불이 났으나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옥상의 냉각탑 철거 과정에 점화기구를 잘못 사용했다는 작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 선체에서 숨진 선원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전 9시쯤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해상 수심 80여 미터 해저에 가라앉은 서경호 조타실에서 추가 발견된 시신 한 구를 인양해 여수의 한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수중 수색으로 지난 16일 외국인 선원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사고 발생 70일 만에 한 구를 추가로 수습하면서 남은 실종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내 유망 반도체 설계 기업과 IT 인프라 기업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팹리스 기업인 디노티시아, 아이닉스, 쿠오핀, IT 인프라 기업 KTNF, 명인1호 등 5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 인재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광주 지역에 사무소와 연구소를 차리기로 한 팹리스 기업은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이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을 통보했습니다. 전남대는 학칙에 따라 실습 강의에 불참한 본과 3, 4학년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자라고 통보했으며 수업 일수의 4분의 1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다른 학생들도 유급될 수 있다고 알릴 예정입니다. 조선대 의대도 이수 수업 시수 부족 안내를 통해 사실상 유급 예정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대학은 성적 사정 기간인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최종 유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만취 상태로 광주교도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낸 40대 교도관이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새벽 3시 20분쯤 광주교도소 관사 주변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A 교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교위의 차량이 경계석 쪽에 올라가 있던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만취 운전이 적발됐습니다. K리그의 자존심 광주FC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반드시 우승을 거머쥐겠다는 힘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는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국을 앞두고 배웅을 나온 수많은 팬들과 취재진을 향해 반드시 결승까지 가서 최대한 많은 상금을 벌어오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는 오는 26일 새벽 1시 반 사우디리그 최강자 알힐랄을 상대로 ACL이 8강전을 치릅니다. 광주 지역 싱크홀 10곳 중 4곳은 광산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집계한 광주 싱크홀 지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에서는 총 154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이 중 39.4%에 해당하는 61건이 광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싱크홀이 집중된 지역은 남광주역과 금남로 4가 등 도시철도 역사 인근이거나 월곡동, 비아동, 화정동 등 구시가지 일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2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 김상욱 전당장 직무대리가 임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임 전당장으로 김상욱 직무대리가 임명돼 오는 2028년 4월 20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을 역임한 김상욱 신임 전당장은 이강현 초대 정당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2개월 동안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